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벌써 일주일의 절반인 수요일이네요. 지치기 쉽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미국 증시 요약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황 시작합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6,963.62에 마감하며 어제보다 0.2%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8% 하락한 49,191.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3,709.87로 0.1%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 지수는 0.16% 내린 2631.47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섹터별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섹터는 마이너스 0.20% 하락했고, 금융 섹터는 마이너스 1.88%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헬스 섹터는 마이너스 0.43% 하락한 반면, 에너지 섹터는 1.45% 상승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55점으로 중립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인 메타 티커 META는 1.69% 하락한 631.0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티커 AMZ는 1.57% 하락하여 242.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티커 MSFT는 1.36% 하락한 470.6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검색 엔진 최강자인 알파벳 티커 GOGL은 1.24% 상승하여 335.9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 티커 NFLX는 1.02% 상승하여 90.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광범위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로드컴 티커 AVGO는 0.68% 상승한 354.6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AI 반도체 선두기업인 엔비디아 티커 NVDA는 0.47% 상승하여 185.8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AI 기업인 테슬라 티커 TSLA는 0.39% 하락한 447.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혁신적인 IT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티커 AFL은 0.31% 상승하여 261.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 티커 PLTR은 0.25% 하락한 178.9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기업인 로블록스 티커 RBLX는 10.49% 급등하며 84.7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PC 및 서버용 CPU를 생산하는 인텔 티커 INTC는 7.33% 상승한 47.2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고객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 티커 CRM은 7.07% 하락한 241.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 MSTR은 6.63% 상승한 172.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및 그래픽 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 기업인 AMD 티커 AMD는 6.39% 상승한 220.9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 티커 ADB는 5.41% 하락한 309.9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인 핀더더 티커 PDD는 5.4% 하락한 112.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징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 티커 SNOW는 4.97% 하락한 209.3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개인 및 소기업을 위한 재무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투이트 티커 INTU는 4.75% 하락한 605.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기술 회사인 비자 티커 V는 4.41% 하락한 328.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내 금융섹터 기업들을 추종하는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펀드 티커 XLF는 1.88% 하락한 54.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는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iShares Silver Trust 티커 SLV는 1.75% 상승한 78.5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tate Street Energy Select Sector SPDR 펀드 티커 XLE는 1.45% 상승한 47.0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추종하는 iShares Semiconductor ETF 티커 SOXX는 0.89% 상승한 333.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CNBC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소폭 하락했으며 JP모건의 주가 하락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JP모건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후 파이낸스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거의 30억 달러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역 정책 변화 또는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일 수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켓워치 소식입니다. JP모건과 비자의 주가 하락으로 다우 지수가 500포인트 하락했으며 S&P 500 및 나스닥 지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월 CPI 인플레이션은 2.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금융주의 하락이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 통신 소식입니다. JP모건의 실적 발표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주식 선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JP모건의 실적과 CPI 데이터가 향후 시장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NN 소식입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BBC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은 끝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he Conversation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공격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야후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조사 와중에 디트로이트에서 경제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연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블룸버그 통신 소식입니다. 연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계획에 맞서 싸우는 것은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야후 파이낸스 소식입니다. 2026년 1월에 주목해야 할 고성장 미국 기술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 섹터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AI가 분석한 오늘의 증시 시황을 마칩니다. 본 영상은 AI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6시에 미국 시장을 분석하고 작성한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쁜 출퇴근길에 시장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발전된 콘텐츠를 위해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